안녕하세요. 요즘 부쩍 건강 이야기가 많아졌죠. 특히 혈당 이야기는 주변에서 정말 자주 듣게 됩니다. 나와 상관이 있겠지 하면서도 막상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는 막막하셨을 텐데요. 그 걱정 저도 잘 압니다. 오늘은 작은 변화로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하루하루 몸이 편안해지는 삶 함께 차근차근 만들어 보시죠. 우리는 종종 혈당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뇨 가족력이 있으면 더욱 그렇게 느끼시죠. 하지만 생활 속 작은 선택 하나가 혈당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아시나요? 매일 먹는 음식, 걷는 습관, 잠드는 시간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바꿔볼까 하는 마음이 결국 건강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혈당은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반복되는 습관 속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아침에 급하게 먹는 식빵 한 조각,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TV 시청, 잠들기 전 달달한 간식. 이런 작은 일상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혈당 수치로 나타나게 됩니다. 식습관, 운동, 수면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김영호 씨는 올해 70세입니다. 평소 밥을 듬뿍 먹는 편이셨고 저녁에는 TV 앞에만 앉아 계셨죠. 특별히 아픈 곳은 없었지만 작년 가을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 115로 경계 혈당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생활 습관을 바꿔보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70년을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고 또 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당뇨약을 먹고 싶지는 않으셨거든요. 조금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변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식사량부터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밥 한 공기를 가득 담던 습관을 80%만 담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급하게 먹지 않고 천천히 씹으면서 음식의 맛을 느껴보려 했죠.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힘들었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몸이 적응하더라고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집 앞을 10분 정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도는 정도였죠.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게 다였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었고 비싼 건강식품을 산 것도 아니었어요.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몸이 확실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동네 병원에 가서 혈당을 재봤는데 공복혈당이 102로 떨어져 있었어요. 겨우 한 달 만에 13이나 내려간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면서 뭘 하셨냐고 물으셨대요. 그분은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정말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직접 체험하신 거죠. 지금도 그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고 계시고 최근 검사에서는 공복혈당 98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작은 변화들 시작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식사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이 위를 채워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식을 막아주거든요. 또 거실과 주방을 오가는 짧은 동선이라도 하루에 5번 이상 반복해 보세요. 억지로 운동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몸을 움직이는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단을 한 번 더 오르고 리모컨을 멀리 두고 일어나서 채널을 돌리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혈당 관리의 기초가 됩니다. 덜 먹으면 혈당이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배가 고파도 참으면 살도 빠지고 혈당도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식사를 거르면 오히려 혈당이 더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하게도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방어 체계를 가동하거든요. 혈당은 긴 공복 시간이 있으면 아껴두었던 당을 한꺼번에 꺼내 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당분이 갑자기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당신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몸이 비상식량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먹으면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식사를 거르고 나면 다음 끼니 때 폭식하게 되는 악순환도 자주 생기죠. 배가 너무 고프니까 빠르게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혈당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박선자 씨는 올해 68세이십니다. 평생 아침을 잘 챙기지 않는 편이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아침에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커피 한 잔으로 때우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점심도 거르는 날이 많았죠. 혼자 사시다 보니 끼니를 챙기는 게 귀찮기도 하셨고 나이가 드니 식욕 자체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오후 3시, 4시쯤 되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럴 때마다 과자나 빵으로 허기를 달랬습니다. 달달한 게 금방 배를 채워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운 느낌이 들어서 병원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혈당을 재보니 무려 220이 넘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평소 식습관을 물어보셨고 그제야 문제를 깨달으셨습니다. 아침과 점심을 거르고 간식으로 때우다가 저녁에 밥과 반찬을 한꺼번에 드시니 몸이 감당을 못한 거였어요. 그날 혈당이 200을 넘은 건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증상이 심해서 병원에 온 게 그날이었을 뿐이죠. 그 일을 계기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꼭 뭔가를 드시기로 다짐했어요. 처음에는 요거트 하나, 견과류 조금이라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전날 밤에 미리 식탁 위에 요거트 하나를 꺼내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먹는 거였습니다. 견과류도 작은 통에 담아서 침대 옆에 두었대요. 점심도 거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에 있는 날에는 간단하게라도 국수나 죽을 끓여 드셨고 외출하는 날에는 김밥이나 샌드위치라도 사서 드셨어요. 2주쯤 지나자 몸에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쏟아지던 졸음이 줄어들었고 저녁에 폭식하고 싶은 욕구도 사라졌어요. 한 달 후 병원에서 혈당을 재봤을 때 하루 평균 혈당 그래프가 훨씬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공복 혈당도 120대에서 105로 내려왔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새끼를 규칙적으로 드신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분은 지금도 아무리 바빠도 아침만큼은 꼭 챙겨 드십니다. 거창한 식단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걸 아시니까요. 혈당 조절은 결국 새끼 리듬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의 음식이 들어오면 몸도 그에 맞춰 대비를 합니다. 인슐린도 적당히 분비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배고프지 않아서라도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과 바나나 한 개로 시작해보세요. 입맛이 없으면 우유 한 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공복 시간을 5시간 이상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중간 너무 배가 고프면 작은 주먹밥 하나, 삶은 달걀 하나라도 먹어주세요. 밥, 빵, 과자를 먹고 나면 왜 금방 졸리고 금방 또 배가 고플까요? 이건 단순 탄수화물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다시 빠르게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탄수화물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흰쌀밥, 식빵, 과자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가 너무 빠릅니다. 위장에서 금방 분해되어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죠.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우리 몸은 이를 잡기 위해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해요.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을 세포로 밀어넣는 역할을 하는데 갑자기 많이 분비되면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배가 고파지고 뭔가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면 결국 혈당 조절 능력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췌장도 지치고 세포도 인슐린에 둔감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당뇨로 가는 길입니다. 김복희 씨는 올해 73세이십니다. 평생 흰밥과 식빵을 즐겨 드셨어요. 특히 아침에는 식빵에 잼을 발라 드시는 게 일상이었고 점심과 저녁에는 늘 흰쌀밥 한 공기를 드셨습니다. 반찬은 짜지 않게 드시려고 신경 쓰셨고 채소도 많이 드신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 끼니 이후에 피곤함이 심했습니다. 식사하고 30분만 지나면 눈이 감기고 졸음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이 시간쯤 지나면 또 배가 고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께서 혈당 측정기를 빌려주시면서 일주일 동안 기록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식사 전후로 혈당을 재고 그때그때 몸 상태도 함께 적었어요. 일주일 후 기록을 보니 확실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식전 혈당은 110 정도로 괜찮은데 식후 1시간이 지나면 180, 19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이 시간쯤 지나면 다시 100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혈당이 급상승했다가 급하강하니까 몸이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께서 식단을 바꿔보시라고 권하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식빵 대신 통밀빵을 드셔보라고요. 처음에는 맛이 없을 것 같아서 망설였습니다. 평생 먹던 흰밥이 익숙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흰쌀에 보리, 귀리, 현미를 조금씩 섞어서 밥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율을 10분의 1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갔어요. 식빵도 통밀빵으로 바꾸고 잼 대신 아몬드 버터를 발라 드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식후에 졸린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혈당을 재보니 식후에도 150을 넘지 않았고 이 시간 후에도 110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혈당 곡선이 완만해진 거죠.
2달 후에는 하루 에너지가 한결 나아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처럼 오후만 되면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저녁 시간까지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됐다고요. 지금은 잡곡밥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씹는 맛도 있고 무엇보다 몸이 편하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보시면 어떨까요? 흰쌀밥을 지으실 때 귀리나 보리, 현미를 조금씩 섞어보세요. 1대1로 섞으면 가장 좋지만 처음에는 흰쌀 10에 잡곡 1 정도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입맛에 맞춰서 조금씩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견과류와 함께 천천히 드세요. 과일의 당분이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늦춰줍니다. 사과 한 쪽에 아몬드 5알 이렇게 함께 드시면 훨씬 안정적이에요. 운동은 혈당 관리에 정말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힘들어서 무릎이 아파서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신다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헬스장 등록하고 몇 번 안 가서 끊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에 대한 고정관념을 좀 깨드리려 합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땀 흘리고 숨차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혈당 관리에는 그런 운동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운동은 많이가 아니라 자주 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혈당을 소비하는 데는 단 몇 분씩 자꾸 깨워주는 것이 중요해요. 근육세포는 움직일 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혈액 속에 포도당을 가져다 씁니다.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포도당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 후에 조금만 움직여도 혈당이 내려가는 겁니다. 한 번에 1시간씩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에 10분씩 3번 움직이는 게 혈당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이도성 씨는 올해 83세이십니다. 나이도 많으시고 무릎 관절염이 있어서 운동을 꺼리셨어요. 젊었을 때는 등산도 다니고 운동을 좋아하셨는데 나이가 드니 무릎이 아파서 못하시게 됐죠. 병원에서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걷기라도 하라고 했지만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서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활동량이 점점 줄어들고 혈당도 계속 오르기 시작했어요. 공복 혈당이 130, 140까지 올라갔고 식후에는 200이 넘는 날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대로는 약을 먹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니까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최대한 미루고 싶으셨거든요. 그래서 딱 5분씩만이라도 걸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니까 천천히 정말 천천히 걸었어요. 식사 직후에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였습니다. 5분이면 아파트 화단 한 바퀴 도는 정도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식사 전에 혈당을 재고 식사 후 5분 걷기를 하고 나서 다시 재봤더니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아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 식후 180이었던 게 150으로 떨어지는 시기였습니다. 불과 5분 걸은 것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니 본인도 놀라워했습니다. 그 뒤로는 매 끼니 후에 꼭 5분씩 걷는 습관이 생겼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10분까지 늘려서 걸으셨습니다. 3개월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니 공복 혈당이 11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도 7.2에서 6.5로 개선됐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처방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시니까 정말 기뻤다고 합니다. 5분 걷기가 약을 대신한 셈이죠. 지금도 매일 식후 걷기를 계속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무릎 통증도 오히려 줄었다고 하세요. 근육이 생기면서 무릎을 받쳐주는 힘이 생긴 거라고 합니다. 이처럼 몸을 자주 깨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길게 한 번 하는 것보다 짧게 자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식사 후 10분만 산책해보세요. 집안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실내 계단이 있다면 3층만 천천히 오르내려 보세요. TV를 보면서도 발목과 손목을 돌리는 동작을 10세트씩 해보시고요. 앉아 있을 때도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쓰는 겁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 하루 전체 활동량이 늘어나고 그게 바로 혈당 관리로 이어집니다.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합니다. 특히 검진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더욱 그렇죠.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도 자꾸 마음이 무너져요. 특히 혈당 관리는 하루 이틀로 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만 하려니까 외롭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도 안 서고요. 그런데 함께라면 어떨까요? 하는지 씨는 올해 76세이십니다. 혼자 사시면서 혈당 관리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자꾸 의지가 약해졌다고 합니다. 처음 며칠은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다가 일주일쯤 지나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혼자 하니까 대충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건강검진에서 또 혈당이 높게 나오면 자책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포기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이런 고민을 나누다가 함께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친구 4명이 모여서 웰빙 챌린지라는 걸 시작했어요.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단체 채팅방에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하고 사진을 올리는 거였죠. 저녁에는 운동 기록도 인증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았어요. 집안에서 스트레칭 10분 했어요. 계단 오르기 5분 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서로 댓글도 달아주고 격려해줬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이 올린 식단 사진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고 누군가 운동했다고 올리면 나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혼자서는 오늘 하루쯤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하고 넘어갔던 날들도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해내게 됐어요. 채팅방에 올릴 게 없으면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그게 강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4명 모두의 혈당이 개선된 거예요. 하는지 씨는 공복 혈당이 125에서 108로 떨어졌고 다른 친구분들도 각자 10에서 20씩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즐겁게 했다는 게 중요했어요. 의무감이 아니라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한 달을 채운 겁니다. 지금도 그 챌린지는 계속되고 있고 이제는 6개월째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대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거죠. 2달째 되던 어느 날은 한 분이 혈당이 잘 안 내려가서 속상하다고 채팅방에 올렸어요. 그러자 다른 분들이 각자의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더니 좋아졌더라. 이 음식은 피하는 게 좋더라. 이런 식으로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 나누는 이야기가 때로는 의사 선생님 말씀보다 더 와닿았어요. 그분도 친구들이 알려준 방법을 하나씩 시도해보면서 결국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석 달째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만나서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채팅방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얼굴을 보니까 더 좋았대요.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걷기가 끝나면 건강한 간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과일이나 견과류를 가져와서 나눠 먹기도 하고 가끔은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기도 했어요. 건강 관리가 고통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이 된 겁니다. 혼자서 끙끙대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 동네 모임과 함께 하시면 훨씬 쉬워집니다. 배우자와 함께 식단을 바꿔보는 것도 좋고 자녀에게 매일 운동 인증 사진을 보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혼자서는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누군가와 약속하면 지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지인과 함께하는 2주 식단 공유 챌린지를 시작해보세요. 거창하게 계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뭐 먹었어요 하고 사진 한 장씩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주 1회 동네 공원 걷기 약속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공원 입구에서 만나자 이렇게 정해두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가게 됩니다. 약속이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오늘은 날씨가 안 좋으니까 내일 하지 뭐하고 미루게 되지만 누군가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든 나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함께 걸으면 시간도 금방 갑니다. 혼자 걸으면 10분도 지루한데 이야기 나누며 걸으면 30분도 짧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용기 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같이 건강 관리해볼까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과 그분 모두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외롭지 않고 즐겁고 무엇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혈당 관리 어렵게만 느껴지셨죠? 병원에서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막막하고 두렵기도 하셨을 겁니다. 당뇨라는 진단이 무섭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보셨듯이 작고 소소한 변화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김영호 씨처럼 10분 산책과 천천히 먹기만으로도 혈당은 떨어질 수 있어요. 박선자 씨처럼 새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김복희 씨처럼 흰밥을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곡선이 안정될 수 있고요. 이도성 씨처럼 5분씩 자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약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하는지 씨처럼 함께하면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이어갈 수 있어요. 걱정이 안도록 불안이 희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헬스장 등록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여러분을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에 집 앞을 한 바퀴 걸어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물 한 잔과 바나나 한 개로 시작해 보시고요. 점심에는 흰밥에 보리를 조금 섞어보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혈당 수치가 하루아침에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몸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들인 노력만큼 반드시 반응해 줄 거예요.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확실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오후에도 졸리지 않고 저녁까지 활기차게 지낼 수 있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언제든 함께할 수 있는 이 길을 제가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같은 길을 걷고 계세요. 여러분의 작은 시작을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